우타파우 행성 출신의 흰 얼굴을 가진 그의 실명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제국 시절 직책명인 그랜드 인퀴지터라 부르는 인물은 그가 제국기에 40대 중반이었다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가 나부 사태로부터 15년 전쯤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 감흥자로서 제다이 기사단의 일원이 된 그는 곧 제다이 기사가 되었고 코러산트 행성의 제다이 대사원을 지키는 제다이 사원 수호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수호대원으로 활동한 그는 유난히 제다이 사원 도서관 기록에 집착했는데 도서관장 조카스타 누는 그의 접근을 거부했고 이후로도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인퀴지터는 이 일을 기억하며 조카스타 누를 향한 잔잔한 분노심을 쌓아왔습니다. 클론 전쟁기가 끝나갈 무렵 제다이 파다완 베리스 오피가 제다이 사원의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리스 오피는 동료 파다완 아소카 타노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끝내 체포되는데요. 공화국 군사작전본부에서 이루어진 그녀의 재판에 베리스 오피를 연행해온 제다이 사원 수호대원 중 하나가 바로 그랜드 인퀴지터였습니다. 베리스 오피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아소카 타노가 제다이 사원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자 이를 지켜본 그랜드 인퀴지터 또한 제다이 기사단을 향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포스의 어두운 면으로 타락했지만 정작 66호 명령이 발동되는 시점까지는 제다이였고 명령으로부터 살아남기까지 했습니다. 제국 창설 이후 팔퍼틴 황제는 제다이 사냥대인 인퀴지토리우스를 창설하며 그 리더로 초대 그랜드 인퀴지터를 선발했으니 그가 바로 파우안 제다이 기사였던 그였습니다. 팔퍼틴 황제는 새로 임명된 그랜드 인퀴지터에게 제다이 사원의 금서들을 열람하게 해줄 테니 자신을 위해 봉사하라고 말했고 그랜드 인퀴지터는 이에 응했습니다. 마침내 그랜드 인퀴지터가 제다이 사원 도서관에 입성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다스 베이더였습니다. 베이더는 인퀴지터에, 인퀴지터는 베이더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웠지만 역시나 승자는 베이더였고 때마침 나타난 팔퍼틴은 베이더에게 이들이 제다이들을 사냥할 새로운 사냥개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제다이 출신인 인퀴지터들의 싸움법이 제다이 시절과 다를 바가 없음을 눈치챈 베이더는 그들의 팔이나 다리를 자르고 눈을 찌르는 등 그들에게 상실의 고통을 보여주었고 그랜드 인퀴지터는 다행히 어딘가가 잘리진 않았지만 베이더의 잔인한 훈련법에 꼭 그래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스 베이더와 그랜드 인퀴지터가 이끄는 인퀴지토리우스는 조카스타누, 루미나라 언둘리 등의 제다이 생존자들을 처형했고 포스 감흥자 아이들을 납치하여 인퀴지터로 양성하려 했습니다. 제국 창립 1년 후 그랜드 인퀴지터에게 라다의 농경 위성에서 포스 감흥자가 포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랜드 인퀴지터는 6째 형제를 보내 이 존재를 사냥하려 했는데 정작 6째 형제가 결투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포스 감흥자가 행성민들과 함께 제국에 반기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그랜드 인퀴지터는 스타 디스트로이어 함대를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지만 반동분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제국 측은 몰랐지만 그 포스 감흥자는 다름 아닌 다스 베이더의 전 제자였던 아소카 타노였죠. 이후 그랜드 인퀴지터를 비롯한 인퀴지터들은 코러산트의 상업지구에서 무스타파의 위성인 누르로 옮겨집니다. 누르의 인퀴지터 요새를 새로운 본부로 한 이들은 계속해서 제다이 생존자들을 사냥했는데 그 중에는 칼 캐스티스와 같은 자잘한 목표부터 살아있다는 소문만 무성한 대어들도 있었습니다. 야빈 전투 9년 전 잔챙이 제다이를 잡기 위해 타투인 행성으로 5번째 형제와 3번째 자매를 대동하고 나타난 그랜드 인퀴지터는 제다이를 숨겨주고 있었던 술집 주인에게 제다이는 제다이 시절 천성을 버리지 못해 스스로를 사냥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제다이 규율은 간지러움과 같아서 참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긁을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결국 술집에 숨어있던 제다이 나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약간의 추격전 끝에 나리는 결국 인퀴지터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인퀴지터 수하에 있던 3번째 자매 리바는 제다이 파다완 시절에 겪은 끔찍한 참극에 대해 다스 베이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세워 승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큰 실적을 내려면 은하계 어딘가에 숨어있는 대어를 잡는 게 가장 확실했죠. 3번째 자매는 제다이 숙청의 생존자인 오비완 케노비에 끝없이 집착을 했고 그랜드 인퀴지터는 리바의 폭주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리바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리바는 제국의회의 베일 오르가나 의원의 딸인 레아 오르가나를 납치, 오비완 케노비를 깨어날 미키루스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리바의 단독 행위에 크게 분노한 그랜드 인퀴지터는 리바를 임무에서 제외시켰지만 리바는 명령에 불복종하고 홀로 단독 행동을 한 끝에 은둔해 있던 오비완 케노비를 행성 다이유로 깨어내는 데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리바가 오비완 케노비를 붙잡아 다스베이더의 눈에 띄어 그랜드 인퀴지터가 될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그 순간 그랜드 인퀴지터가 오비완과 리바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랜드 인퀴지터
인퀴지터는 리바의 공적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치졸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리바는 그랜드 인퀴지터의 복부를 자신의 광선검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랜드 인퀴지터는 세 번째 잠에 리바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분노를 통해 포스의 어두운 면을 끌어올려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꽤 걸렸고 그랜드 인퀴지터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동안 오비안 케노비를 꿰어내는 데 성공한 리바가 잠시 동안 그랜드 인퀴지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다스 베이더에 의해 리바는 처리되었고, 베이더에 의해 똑같이 복부에 광선검이 찔린 리바 앞에 상처를 회복하고 나타난 그랜드 인퀴지터가 나타나 복수심이라는 것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경이롭게 하지 않느냐며 그녀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리바는 부상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이후 행방은 알 수 없어졌습니다. 결국 오비안 케노비 사냥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제국과 포스의 어두운 면은 은하계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야빈 전투 5년 전 펠퍼틴 황제는 베이더를 통해서 인퀴지터에게 포스의 아이들이 자신의 정권에 방해가 되리라는 사실을 예지했다며 포스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제다이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음과 동시에 제다이 생존자들을 처단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랜드 인퀴지터는 그런 주인의 명령에 복종했죠. 하베스터 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인퀴지터들은 로타랭성의 제국 유소년 사관학교에서 포스 감흥자 생도들을 몰래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제국의 유용이 사용될 포스 감흥자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국 공화국 요원인 알렉산더 칼러스 요원이 로탈 출신의 반란군 리더가 포스 감흥자이자 제다이 생존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그랜드 인퀴지터에게 알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랜드 인퀴지터는 그를 잡기 위해 제다이 마스터 루미나라 언둘리의 시신을 이용해서 함정을 깔았고, 함정에 걸린 반란군 리더 케이넌 자러스 외에도 그에게 파다완인 에즈라 브리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제다이는 함정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랜드 인퀴지터에게 존재가 발각되면서 끝없는 추격을 받습니다. 특히 그랜드 인퀴지터는 케이넌 자러스에게 집착을 보였는데 일전에 그와 조우한 적이 있었던 제국 해군의 레이슬론 중장까지 찾아가며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했습니다. 케이넌 자러스를 향한 집착과는 별개로 제다이가 이끄는 작은 반란군 조직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자 외곽은하 전체를 통솔하는 데모프 타킨까지 로탈행성에 찾아올 정도로 일이 커집니다. 타킨은 로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빨리 해결하고자 제국군의 기강을 다잡았고, 타킨의 진두지휘 하에 그랜드 인퀴지터는 로탈의 통신탑을 가로채 방송을 하려던 반란군을 따라잡고는 리더인 케이넌 자러스를 드디어 잡는 데 성공합니다. 케이넌 자러스는 타킨 총독의 기함인 소버린 호에 실려 무스타파 행성으로 옮겨져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국군은 또 다른 제다의 생존자들이나 반군 조직이 있냐며 그를 압박했으나 케이넌은 이에 답하지 않고 그저 고문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스타파 상공에 도착한 소버린 호에 케이넌을 구하기 위한 반란군들이 침투했고, 케이넌의 제자인 에즈라 브리처가 마침내 케이넌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랜드 인퀴지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랜드 인퀴지터는 2대1의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에즈라 브리처를 손쉽게 처리했지만, 에즈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던 케이넌 자러스에게 오히려 그런 상황은 그를 유리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각성한 케이넌은 그랜드 인퀴지터의 양날 광선검을 반으로 가르고 그랜드 인퀴지터를 소버린호의 원자로 통로에 매달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랜드 인퀴지터는 이 세상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유언을 남긴 채로 스스로 원자로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후 케이넌 제러스와 아소카 타노, 에즈라 브리처가 로탈의 제다이 사원을 찾았을 때 케이넌은 사원 내에서 제다이 사원 도장의 모습인 환영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제다이 사원 수호대원들과의 결투를 통해 털어넣게 되는데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하고 털어놓는 모습을 본 수호대원의 환영들은 케이넌 제러스를 제다이 기사로 정식 임명합니다. 케이넌을 기사로 임명해준 환영은 다름 아닌 그랜드 인퀴지터의 제다이 기사 시절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그랜드 인퀴지터의 환영은 3명의 제다이를 잡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인퀴지터들을 상대하며 제다이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사실 케이넌이 본 제다이 사원 수호대원들의 모습은 데고바의 은둔에 있던 제다이 마스터 요다가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요다가 만든 환영과는 별개로 그랜드 인퀴지터는 실제로 완전히 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확실히 소멸되었지만 영혼만큼은 계속해서 제국에 복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스 베이더는 고공화국 시절부터 남아있던 템페스 행성의 제다이 전
전초기지에 그랜드 인퀴지터의 잔존물을 지방령처럼 붙여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이곳을 찾는 제다이들을 생포하기 위함이었죠. 야빈 전투 3년 후 클라우드 시티에서 광선검을 잃은 루크 스카이워커는 지식을 비롯하여 새로운 광선검을 찾기 위해 템페스 행성을 찾았다가 그랜드 인퀴지터의 망령과 조우합니다. 그는 원자로의 화염에 휩싸여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영원히 갇히기라도 한 듯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었는데요. 루크 스카이워커는 손쉽게 그를 저지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루크의 존재를 느끼고 템페스의 다스베이더가 나타나자 그랜드 인퀴지터는 베이더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복무했으니 이제는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베이더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복무를 계속하라고 말할 뿐인 베이더에게 그랜드 인퀴지터는 이 세상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하며 제다이 사냥꾼으로서의 임무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이어나갔습니다. 다스베이더의 사후 그랜드 인퀴지터의 망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